(2015년에) 제가 중국에 주재원으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스마트폰 유저들 디시전 전이와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발단은 이제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을 했죠. 광고주가 늘 하던 얘기인데, 야, 경쟁사 애플은 광고비를 TV하고 아웃도어에만 쓰고 디지털은 하나도 안 쓰는데 우리 삼성을 왜 이렇게 디지털에 돈을 많이 쓰라 그러냐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이왕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쓰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광고주한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선제안을 했죠. 그럼 찝찝한데 이참에 좀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제 해냈던 프로젝트고요. 그 결과 이제 확인했던 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라는 건 행동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베이, 스몰 데이터라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설계하면 더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분석 자체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마케팅 과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실제 분석 결과 마케팅 활동 방향이 분명하게 도출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레슨런으로 찾게 됐습니다. 리서치 디자인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향후 2개월 이내에 스마트폰을 사겠다라는 사람을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모집을 했고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스크리닝 질문을 통해서 일단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자, 실제로 한 달 이내에 그러면 구매 의사가 있냐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한 760명 정도가 한 달 내에 사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뭘 사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설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동의하에 본인의 컴퓨터에다가 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실제로 어떤 정보를 서칭을 하고 어느 사이트에 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받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샀냐라고 했을 때 262명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최종적으로는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사후 설문까지 해서 최종 이제 하나의 데이터 셋을 이제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거지만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스몰 데이터, 설문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던 게 나중에 이해하는데,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나왔던 결과의 키 포인트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구매 고려 단계에서 자, 어떤 브랜드 사시겠습니까 했을 때 삼성이 애플 대비 구매 고려 수준이 한 9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낮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구매한 사람들을 보니까 한 77% 수준으로 이제 사실은 삼성 생각했다가 애플로 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케팅 과제를 두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삼성을 구매하겠다라고 했다가 어쨌든 끝까지 삼성을 구매한 사람,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게 된 주요 동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처음에 삼성을 생각했다가 애플로 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전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 어떤 컨텐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탈을 한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면 향후의 전략 방향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렇게 마케팅 과제 설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에 오류가 없겠다라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고려자가 구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남아있었던 동인, 소위 이제 집토끼 지키기 전략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었는데, 최종 구매 소비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삼성 제품을 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대비했을 때 거의 서너 배 정도 온라인 서칭 양이 많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서칭하고 고관여고 이성적인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보를 탐색했는지 이런 거 봤을 때도 브랜드 웹사이트처럼 자체적인 발신 메시지 이런 거 말고 컨슈머나 프로페셔널이 객관적으로 리뷰한 내용 있잖아요. 그걸 훨씬 더 많이 참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실제 행동 패턴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서치 엔진 한 다음에 사실은 프로페셔널 리뷰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에 가서도 다른 소비자의 리뷰를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는 이제 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저희의 첫 번째 결론은 우리 삼성 스마트폰을
고려했다가 최종 구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광고보다도 오히려 전문가나 파워 블로그의 의견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공짜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협업을 많이 충분히 해야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머무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고려했다가 최종적으로 마음을 바뀐 소비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 하고 봤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치 엔진에서 바로 애플의 브랜드 사이트로 가는 비중이 많았고요. 프로페셔널 리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이두 내에서 이제 검색을 하더라도 이게 제품 사진, 액세서리 사진, 이런 검색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은 디자인, 스타일, 오락지향적인 정보 탐색, 부가적인 정보 탐색,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제품의 기술이나 스펙 이런 거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 다른 요소에 더 관심이 많은, 약간 좀 관여도가 떨어지는 그런 소비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커머스 사이트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애플 홈페이지를 어떻게 손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커머스 사이트에 왔을 때 디자인이나 액세서리 관련해가지고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눈에 걸리게 하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전략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어쨌든 이커머스 내에서 우리의 프레젠스를 높여서 저관여 소비자들을 최대한 확보하자 라는 이야기였고요. 다시 정리하면 빅데이터, 스몰 데이터 같이 하면 좋다. 마케팅 과제 설정 중요하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 방향,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라는 게 빅데이터 프로젝트에서의 중요한 레슨 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